자, 세 번째 부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전 페이지에서 세 번째 부품에, 벽에 고정된 세 번째 부품의 전단 응력, 최대 전단 응력을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굽힘에 의한 인장 응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힘은 이 부분에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하고, 그리고 굽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응력, 굽힘에 의한 응력의 최고값은 여기서는 단면 2차 모멘트, 그게 아니고 그냥 단면 2차 모멘트의 분의 MC였죠. 그래, 모멘트 가장 큰 지점이 이 뿌리 지점이니까 요 C는 여기서는 반지름이겠죠. 반지름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을 하면 사실은 F에다가 거리, 뭐 거리를 이거를 L이라고 둡시다. L 하고 곱하기 C가 반지름이었으니까 뭐 반지름이 대문자 R이라고 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원래 앞에 시스템에 다시 돌아가자면 좀 지저분한데 자, 힘이 이 물체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쪽 면에서 보겠어요. 제가 이쪽 면에서 본다면 요게 우리가 다루는 것이고 여기에 첫 번째 부품이 꽂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부품이고 요게 두 번째 부품이고 요게 지금 다루고 있는 세 번째 부품이라고 칩시다. 근데 힘은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달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에는 힘뿐만 아니라 이놈에 의해서 옆에서 보면 이게 휠려는 모멘트가 있죠. 그러면 이놈도 모멘트를 가지고 그 모멘트도 이 부품에 전달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모멘트 전달이 안 된다면 자,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누르나 여기에 누르나 여기에 누르나 동작은 똑같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를 누르는 거랑 여기에 같은 힘으로 누르는 거랑 얘의 거동은 다릅니다. 그죠? 여기에 누르는 게 얘를 좀 더 많이 휘게 할 수 있죠. 엄청 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눌렀을 때랑 여기에 눌렀을 때랑 얘 입장에서는 같지 않겠죠. 그죠? 그 같지 않는 이유는 이 뿌리에 이 모멘트가 생기고 그 모멘트가 이 넓적한 것도 모멘트에 영향을 주면서 그 영향이 여기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여기는 힘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 모멘트도 같이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 M이라는 게 이 모멘트를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전달된다고 해서 M1이라고 칩시다. M1. 그러면 이 모멘트는 사실은 F 곱하기 L, 그러니까 이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멘트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전달받은 모멘트, 이거 두에 더한 거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F하고 L은 0.125 그리고 F, 요거는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이 그림에서. 근데 이 문제는 이 모멘트를 여기다 구해서 넣어야 되는데 모멘트는 얼마인가? 모멘트는 여기에 지정하니까 다시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의 입장에서 요 놈의 입장에서만 보자는 거죠. 요 놈의 입장에서는 이 넓적한 것과 이것이 만나는 이 지점에 발생하는 모멘트가 얼마냐? 38mm 0.038m 곱하기 F죠. 이 F가 이 뿌리에 모멘트를 발생시켜서 그 뿌리에 발생된 모멘트가 얘를 타고 전달돼서 이까지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모멘트는 38mm에다가 F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38 곱하기 F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를 이 반지름인 0.01m를 곱하고 거기다가 극단면 2차 모멘트가 아닌 그냥 단면 2차 모멘트를 나눴다는 거죠. 자, 요것은 어디서 왔냐? 앞에 보면, 앞장을 보면
극단면 2차 모멘트가 이거였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단면 2차 모멘트는 극단면 2차 모멘트의 반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그 반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최대 인장 응력, 휨 또는 굽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최대 인장 응력이에요. 그래서 요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모멘트가 최고인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휨 또는 굽힘에 의한 최대, 여기서 발생하는 최대 인장 응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응력 변환을 학습할 때 이러한 사실을 알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요소에 인장 응력과 뭐 전단 응력이 함께 주어진다면 지금 이 상태에 인장 응력, 전단 응력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응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게 주응력이라는 겁니다. 주응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놈을 회전을 시키잖아요. 회전을 시키면 어떠한 순간에는 직교응력밖에 안 남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교응력과 전단응력은 서로 이렇게 직교응력이 작아지면 전단응력이 커지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하는 그런 어떤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직교응력만 남는다는 말은 이 전단응력 요소가 다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직교응력으로. 다시 말해서 얘는 커지겠죠. 직교응력이 작아지면서. 그래서 없어질 정도로 커질 수 있는데 그때가 최고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정리하자면 전단응력과 직교응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러한 상태가 있다면 이놈은 잘만 회전시키면 직교응력을 없앨 수 있고, 그 없앤다는 말은 그때 직교응력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단응력을 없앨 수 있는데 그 전단력이 없어지면 직교응력이 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직교응력 최대점을 주응력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1, 이거 2라고 만약 한다면 얘가 얘보다 크면 얘를 뭐 첫 번째 주응력, 얘를 두 번째 주응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와 반대로 이걸 어떤 각도로 회전하다 보면 전단응력이 가장 큰 지점이 있어요. 근데 전단응력이 가장 큰 지점이라고 요것과는 달리 직교응력이 0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전단응력은 0으로 만들 수 있는데 직교응력은 0으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직교응력을 적당하게 줄여서 전단응력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데 그때를 최대 전단응력이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여기서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지금 얘는 세 번째 부품은 직교응력과 전단응력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만 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는 사실 최대 직교응력과 그러니까 최대 인장응력과 그리고 최대 전단응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로 통해서 이 물체가 파괴될지 뭐 변형될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직교응력과 전단응력 두 개 공존하는 것만 구했지 얘가 어떻게 해서 최대가 된다면 그 값이 얼마인지는 구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 인장응력 그리고 최대 전단응력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지금은 이 굽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이게 X축이라면 굽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장응력, 이 상태에서 최대 인장응력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틀림에 의해서 발생하는 최대 전단응력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두 개의 정보를 이용해서 회전을 뭐 하겠지만 응력 변환을 해서 궁극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최대 전단 그리고 최대 인장응력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구해보자는 거죠. 자, 이 수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 바로 그가 주응력을 구하는 거죠. 최대 직교응력.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값을 이용하자는 거죠. 그 값을 넣습니다. 여기에 넣었죠. 시그마 x. 그리고 여기다가 전단응력도 넣어야 되고 시그마 y도 넣어야 되는데, 이 상태에는 우리가 휨에 의해서 나타나는 직교응력은 시그마 x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휨에 의해서는 x, y 방향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 직경력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0이 된다는 거죠. 0. 요 값이 있고 요 값은 0. 그럼 여기서 직경력, 전달능력 뭐냐? 전달능력은 아까 비틀림에서 나타난 그것을 대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랑 아까 그 값이랑 직경력 그걸 넣어주면 요렇게 구해집니다. 요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휨과 비틀림에 의해서 나타난 직교응력과 전달응력 그것을 응력 변환시켜서 나타나는 최대 인자응력이 이거고, 그리고 최소 직교응력, 즉 최대 압축응력이겠죠. 그래 이거 두 개 나타난 거죠. 근데 우리는 인자응력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요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직교응력, 최대 직교응력은 아까와 같이 정보를 다 집어넣으면 요 값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는 지금 휨 또는 굽힘에 의해서 인자응력이 최대 인자응력을 구했습니다. 굽힘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최대 인자응력, 그리고 비틀림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틀림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최대 전달응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죠. 두 개의 동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둘이 동시에 공존한다면 이거는 분명 각도만 다르게 본다면 더 큰 직교응력 그리고 더 큰 전달응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각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각도가 되면 값이 얼마냐? 그럼 그 값이 진정한 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몇 도를 돌리면 최대 인자응력이 사실 이게 나온다. 진정한 최대 인자응력이 이게 나온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과 뭐 파괴가 되든 항복이 되든 그 지점을 비교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다른 각도로 돌리면 최대 전달응력이 나타나는데 그때 진정한 최대 전달응력은 이 값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틀림을 계산할 때 최대 전달응력이 이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두 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 각도만 좀 돌려주면 정말 더 큰 전달응력이 나타나는데 그 값이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부품에도 다 이걸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부품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굽힘 하나만 발생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비틀림은 발생 안 한다고 가정했죠. 비틀림이 발생 안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굽힘만 고려하는데, 굽힘만 고려할 때는 직교응력밖에 없죠. 굽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은 직교응력밖에 없기 때문에 직교응력 딱 하나만 나타나면 얘가 바로 그냥 주응력이란 거죠. 그래서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때 구했던 그 최대 응력이 바로 주응력이기 때문에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